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전에 어떤 차 혹시 운전하셨어요? 지금은 쉐보레 스파크. 쉐보레 스파크? 그 차도 스마트키였나요? 네. 예. 이 차도 이제 마찬가지 스마트키입니다. 스마트키 키가 2개가 나오고요. 이제 옆에 보시면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잘 아시겠지만 차하고 키하고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키가 있으면 문 열고 잠그는 거, 시동 거는 거 다 버튼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버튼 시동 스마트키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키는 몸에 휴대하시고 내가 필요한 경우만 꺼내가지고 눌러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제 잠그는 버튼, 여는 버튼, 뒤에 스마트 테일게이트 버튼 해가지고 이걸 길게 누르면 뒤에 트렁크 문을 자동으로 열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길게 누르면 트렁크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위험 알림 기능 해가지고 길게 누르면 차에서 경보가 울리고요. 다시 길게 누르면 경보가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옆에 보시면 홀드라는 버튼이 또 있어요. 이제 요거의 기능은 이제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가 보이는 가시거리 내에서 버튼을 누르면 차 시동을 이전에는 우리 유보 시스템에서도 차 시동을 걸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스마트 키에서도 내가 유보를 이용 안 하시고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가 있겠습니다. 끄는 것도 마찬가지 버튼을 눌러서 끌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작동하실 때는 차 문이 잠겨야지만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잠금 버튼을 누르시고 4초 이내로 요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차가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길게 누르면 4초 이내로 차가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 차는 하이브리드 차잖아요. 하이브리드 차는 일반 디젤 차와 틀리게 시동이 걸리는 것은 전기 기능이 먼저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끌 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 마찬가지 시동을 끌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현재 잠깐 걸려있나요? 이제 시동이 꺼졌네요. 이런 식으로 시동을 걸고 끄고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유보 시스템, 유보를 연결하시면 나중에 유보를 통해 가지고 차가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도 시동을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키는 이제 2개 중에 하나 몸에 휴대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 키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 접근하시면 문 손잡이 보시면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문을 열고 잠그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스마트 키가 몸에 휴대하셔야 합니다. 요 문 손잡이 근접 1m 이내에서만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여시면 이제 문 왼쪽에 보시면 요게 셋이라고 되어 있는 기능은 요거는 메모리 기능이세요. 의자 시트를 2가지로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자 시트를 세팅하신 다음에 저장하실 때는 셋을 누르고 1번 또는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계기판에 저장이 되면 1번이 저장됐습니다. 또 2번 누르시면 2번이 저장됐습니다. 이렇게 계기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때 저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요거는 전동접이 버튼인데 문을 아까 잠갔을 때 자동으로 접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요 버튼은 강제로 내가 접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 요게 작동을 안 하고 그냥 문을 잠그시면 자동으로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접혀요? 그 웰컴 기능이라 해가지고 운전자가 접근하면 마찬가지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켜졌다가 좋네요. 내가 이제 그 특별한 활동 없으면 또 자동으로 접혀요. 그리고 내가 문을 열었을 때만 또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그면 접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는 요 꼭지로 왼쪽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을 누르시면 사이드미러도 상하 좌우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조수석, 2열 시트 마찬가지로 원터치를 해가지고 길게 누르면 창문이 한 번에 들어가고, 길게 올리면 한 번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짧게 누르면 단계별로 이렇게 되는 거고, 길게 누르면 한 번에 원터치로 올라갔다 내렸다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차일드락 기능이라 해가지고 요걸 누르시면 우리 뒤에 앉아있는 꼬마들이 창문을 또는 문을 못 열어서요. 창문 문을 들다.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그 잠금 장치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세요. 그리고 이제 요 차는 이제 이전 차들 같은 경우는 여기 따로 이제 문 열고 잠그는 버튼이 있잖아요. 근데 소렌토는 여기 없어요. 그러네요. 여기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운전하시다가 이제 요 차 세팅은 시동을 끄면 전체 문이 다 도어락 해제가 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시동이 안 끈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만약에 뒤에 있는 분 또 옆에 있는 분이 내린다고 하실 때는 문이 잠금 상태가 돼 있거든요. 못 열겠네요, 뒤에서는? 못 여는 거죠. 요걸로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운전석에서 또는 조수석에도 보면 이 해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뒤에서 낼 수가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잠글 때도 마찬가지로 이 버튼 누르면 잠그는 거고, 주행하시면 이게 자동으로 또 잠기게 돼 있어요. 그 기능은 이따가 저 내비 화면에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 거기서 세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뒤에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뒤에서 내린다 그러면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
잠금 해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예, 그래야만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의자 시트를 보시면 요 옆에 부분 전동식 버튼이세요. 그래서 이제 앞뒤 조절은 요 레버 가지고 앞으로 또는 뒤로. 높낮이는 요 뒤에 거만 하신다면 뒷부분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오. 앞에 거를 하신다면 앞에 거만 누르면 오, 앞에 부분이 올라갔어요. 예. 다 되네. 예. 그 다음 전체적으로 내가 내리고 올리겠다 하면 요 가운데를 누르시면 되세요. 가운데 누르면 전체적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로 올리면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앞뒤 전체 높낮이 조절 가능하신 거고요. 등받이는 요 레버 가지고 등받이 조절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허리 받침이세요. 그리고 예, 요걸 누르면 가운데가 이렇게 블룩하게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 예, 다 보이네. 그래서 허리를 받쳐줄 때 요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면 요게 이제 0부터 3까지 버튼이 되어 있어요. 요건 스크롤 버튼인데 네. 예. 이제 여기 헤드램프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요건 뭐냐면 모두 헤드램프 각도를 상하 좌우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0에 놓으시면 우리 일반적인 주사 각도가 되세요. 네. 근데 사람이 타시거나 짐을 싣거나 하면 차가 좀 내려앉잖아요. 그러면 이 헤드램프 각도가 약간 이렇게 뜰 수가 있습니다. 네. 뜨면 이제 이 가까운 데를 좀 환하게 비쳤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랬을 때는 이 레버를 0부터 3까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 예. 네, 3까지 조절하시면 이 헤드램프 각도가 밑으로 더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까운 근접해 있는 부분을 좀 더 선명하게 환하게 보고 싶을 때 그때 이 레버 가지고 조작하셔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0에 맞춰놓고 운전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요거는 차선 이탈 경보 장치. 그래서 눌러 놓으시면 계기판에 요 모양의 그림이 뜹니다. 근데 처음에 떴을 때는 흰색으로 그 표시가 되고요. 네. 만약에 주행 중에 요 차선 이탈 경보 장치가 작동이 됐을 때는 불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녹색으로 바뀌면 제한적으로 차선 이탈이 되지 않도록 그 기능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가끔 운전하다 보면 핸들이 살짝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거는 차선 이탈 되지 않도록 이 차가 자동으로 조향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변경이 된다 그러면 차에서 경보가 또 울려요. 어느 쪽으로 차선 이탈 됐는지. 아. 예. 그 경보를 이용하고 제한적인 기능을 이용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VDC 해가지고 차체 자세 제어 또는 구동력 제어 장치라고 부르는데요. 예. 요거는 차를 미끄럼을 막아주기 위한 그런 기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전 중에 아마 ABS가 들어간 차들 가끔 이제 미끄러운 길을 만나면 브레이크가 덜덜덜 헷갈리면서 아마 그 작동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끄럼 방지하고 차체 자세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차가 커브길 같은 데서 차가 밖으로 또는 안쪽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얘도 껐다 켤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껐다 켤 수가 있고요. 예. 얘는 항상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경우만 눌러가지고 끄시는 겁니다. 아. 끌 때만 누르시는 거예요. 예. 근데 거의 켜놓고 운전하시는 게 좋으세요. 예. 예. 아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경우 끌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눈이 맞습니다. 출발할 때 잘 안 나와요. 맞아요. 언덕 같은 데서 세워놨는데 눈이 와가지고 바퀴가 미끄러진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차가 미끄러지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자꾸 잡아주기 때문에 이 제어가 안 되세요. 그럴 때만 끄시고 그 외에는 항상 작동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안전하고 좋습니다. 네. 그냥 요거는 이제 뒤에 트렁크 네, 스마트 테일게이트 버튼 누르시면 뒤에 트렁크 문을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어요. 짧게 누르시면 안 되고 길게 누르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문이 열립니다. 경보가 울리면서요. 그 다음에 요 핸들 높낮이는 요 레버 가지고 수동으로 조작할 수가 있고요. 예. 나머지 기능은 제가 옆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석에 잠깐 앉아보시겠어요? 예. 예, 차에 타시면 이제 차도 보시면 굉장히 이제 기기가 많습니다. 예전 차하고 틀리게 전자장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에 타시면 요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이 야간에는 그 보일 수 있게 빨간색 불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시동을 온오프 또는 전기 기능이라든가 시스템 체크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전 차 키 꽂아가지고 한 번 돌리면 전기 기능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버튼을 브레이크 안 밟고 한 번만 눌러보시겠어요? 한 번 눌러보시면 전기 기능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시동이 걸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눌러보시겠어요? 두 번째 누르시면 시스템 체크라 가지고 이렇게 체크불이 뜹니다. 카드를 예.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누르시면 그냥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 안 밟고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이 되는 거고요. 이제 내가 바로 시동을 걸겠다 하시면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으시고 버튼 원터치 살짝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예. 요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안 가는구나. 걸렸는지 안 갔는지. 예, 그렇죠. 조용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차는
버튼을 처음에 눌렀을 때는 시동이 바로 걸리는 게 아니고 전기 기능이 먼저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기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EV라고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요거는 일렉트릭 비클 해가지고 전기차 모드로 이제 현재 작동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시동 걸어놨다가 나중에 요 EV 불이 꺼질 때가 있을 거예요. 예. EV 불이 꺼지면 전기 모드가 이제 작동이 안 되고 바로 시동이 걸려요. 그 시동이 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꺼지죠. 예. 이제 여기 왜 그러냐면 배터리 전압이 좀 낮아지거나 필요한 경우는 시동으로 걸어가지고 이제 보충을 시킬 때 이렇게 이제 불이 꺼지고 시동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EV가 켜졌을 때는 이 차는 전기 모드로 가는 거구나. 불이 꺼졌을 때는 전기 모드가 현재 작동이 안 되고 시동에 걸려서 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저 왼쪽에 보면 녹색 불나가지고 앞뒤에 화살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저거는 현재 하이브리드 차가 주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뭐 저게 불이 꺼져 있으면 주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불이 저렇게 시동을 걸었을 때는 항상 저렇게 불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차는 언제든지 주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이 오른쪽에 있는 계기판이 이제 현재 하이브리드 관련된 계기판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요 눈금이 차지 쪽으로 들어가면 배터리 충전이 되는 거고요. EV 에코 쪽으로 올라가면 배터리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EV 모드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걸 표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저 왼쪽에 21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현재 이제 기름량, 그 다음에 전기량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210km 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옆에 빨간색 브레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요거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 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여기 밑에 보시면 P라고 되어 있는 버튼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걸고 어떤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31도시라고 표시된 것은 현재 외부 온도가 31도라는 뜻이고요. 예.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속도계하고 이제 유량계 나타나는 거고요. 예. 그 다음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순간연비. 요거는 평균연비. 예, 평균연비는 현재 뭐 시동 걸어놓고 운행도 안 하시고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일정 시간 운전하시고 이제 연비를 측정하면 이 차의 평균연비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차선이탈 경보장치 버튼 누르셨잖아요. 그러면 계기판에 보시면 예, 이렇게 이게 킹 상태. 예, 요게 현재 작동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오른쪽에 보시면 차선이탈 경보 불이 예.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저게 흰색일 때는 아직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주행하시다 보면 저게 녹색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P라고 표시되는 것은 현재 기아 위치가 파킹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아 변속은 요 하단에 보시면 전자식 변속 레바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전자식 변속 레바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일반 이제 앞뒤로 움직이는 타입하고 다이얼 타입인데 요 차는 다이얼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킹을 이제 주차하실 때는 요 위에 있는 P 버튼을 누르면 주차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 변속을 하실 때는 이제 브레이크 밟고 오른쪽 끝까지 돌리면 주행 모드 D, 왼쪽 끝까지 돌리면 후진 모드 R, 그 다음에 살짝 돌리면 이제 중립 모드 N으로 이렇게 변속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변속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예. 브레이크 밟으시고 예, 왼쪽 끝까지 돌리면 이제 요게 후진 모드. 후진 모드를 보시면 이제 후방 카메라하고 이제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이드 라인이라 해가지고 요 빨간색 선은 차체 범버 끝부분이세요. 그다음 요 중간에 있는 노란색은 거리.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방금 소리가 삐 하고 소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라든가 장애물이 요 라인 선상에 닿으면 삐 하고 소리 나세요. 그 거리가 대략 2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하실 때 후방 카메라 보고 운전하시면 어떤 벽면이라든가 장애물을 요 노란색 중간 선에 맞춰가지고 세우시면 적당한 거리 2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핸들을 살짝 돌려보시겠어요? 살짝 돌리면 요 가이드라인이 예, 차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차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보시면 요 예, 노란색 선도 이제 차가 어떤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코너에 돌다 보면 잘못하면 뭐 차를 긁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제 후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영상은 옆에 있는 메뉴 가지고 좀 더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뒤에만 보겠다 하시면 요 버튼 누르면 뒤에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좌우측 보겠다면 요 버튼 누르시면 좌측 우측 해가지고 영상을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뒤에 후방 카메라 볼 수가 있고요. 그 기아를 앞으로 전방 모드로 한번 뒤로 놔보시겠어요? 그럼 요게 전방 모드로, 그러니까 주행 모드 해놓으면 이제 전방 카메라가 또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측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차가 앞으로 주행했을 때 가는 방향을 요 가이드라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네. 예. 전방 카메라도 예. 마찬가지 옆에 보시면 메뉴를 이용해가지고 좀 더 확대를 예, 좌우측, 뭐 뒷면, 예, 뒤에 이런 식으로
메뉴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기아를 변속하시면 되시고요. 내가 파킹했겠다 하면 위에 P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시면 파킹 모드로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전 차들 같은 경우 우리가 차들이 많거나 아파트 같은데 이제 차들이 많다 보면 내가 2열 주차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는 기아를 중립에 놓으시고 내리시잖아요. 예. 근데 전자식 변속 레버에서는 요게 이제 그 이전 차들은 이제 시프트 트락이라는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중립을 놓고 내리셔야 되는데 현재 그 차는 이 차는 시프트 트락 버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 차는 이제 만약에 2열 주차하실 때 내가 기아를 중립에 놓겠다 하시면 하나의 이제 절차에 따라서 놓으셔야지만이 이제 기아를 중립에 놓을 수가 있어요. 그냥 N에 놓고 내리시면 차문이 안 잠기게 돼 있거든요. 안 잠긴다. 예. 그래서 이제 반드시 문이 잠기게 하려면 우선은 파킹에 놓으셨잖아요. 예. 그럼 시동을 잠깐 꺼보시겠어요? 시동을 끄시고 그 다음에 기아를 중립에 놓으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레바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살짝 돌리는데 끝까지 돌리지 마시고 중간 돌리다 보면 살짝 걸리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대로 잡고 계셔야 합니다. 살짝 돌렸을 때 걸리는 느낌이 있을 때 그대로 하시면 이렇게 N으로 체결이 되세요. 아. 이렇게 놓으셔야지만이 내가 이제 문을 내려가지고 문을 잠그면 문이 잠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차가 이 차를 이제 밀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 중간 정도만 해서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기아를 중립에 놓으셔야 돼요. 요거 모르셔가지고 이제 가끔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 계세요. 나 이 기아 중립 어떻게 놓는지 모르겠다고. 마트 갔다 왔는데 문도 안 잠겨 있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그거는 이제 요게 요런 절차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시동 킨 상태에서 N 가는 것도 되죠? 안 돼요. 반드시 시동 끄고서 N을 놓으셔야 돼요. 그냥 시동 켜놓고 N을 놓으시면 놓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려가지고 문을 잠그면 문이 안 잠기세요. 예. 그래서 반드시 파킹 놓고 시동 끄신 다음에 그다음 기아를 N에 놓으셔야 합니다. 예. 다시 이제 시동을 P 버튼 누르시고 시동을 걸어 보시겠어요? 예. 예. 이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동 거시면 이렇게 이제 내비 화면이 나오는데 현재 요거는 유보를 연결을 할 건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유보는 여기서 이제 하시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에 유보 앱을 깔아 놓으시고요. 그 앱을 실행시키신 다음에 거기서 본인 인증하시고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그 유보를 이제 실행을 시키는 게 훨씬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해놨어요. 네, 해놓으셨어요? 예. 예. 그럼 그 유보 앱까지 설치가 다 되신 거죠? 예, 근데 기능은 하나도 사용해보지 않았어요. 예. 일단은 유보 설치가 돼 있으면 잠깐 스마트폰 꺼내 보시겠어요? 예. 그 차량 번호도 등록하셨어요? 아마 지금 등록하기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뭐 다 되는 것 같은데 해보진 않았는데. 예, 다 끼워 오시고요. 예. 지금 차량은 등록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새로 고치는 거. 잠깐만요. 이거 안 눌러도 되는 것 같은데. 눌러도 되나? 이렇게. 예. 새로 고치면 해야지. 상태 조회중을 받게. 예. 이게 아까 차량 번호 혹시 떴나요? 아니요. 안 떴죠? 뭔가 될 것 같은. 확인 눌러보시겠어요? 오류네요. 다시 한번, 네. 잠깐만요. 자. 홈으로 나온가요? 네. 홈에 내 차량 상태가 현재 등록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그 차량 상태 요거 눌러보시면 이게 아마 차량 번호가 뜰 겁니다. 전송이 됐으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실패네요. 뭔가 등록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인 것 같아요. 볼게요. 이따가 연결이 완료되시면 차량 요거를 차량 번호로 등록하셔야 되거든요. 아마 나중에 요게 이제 클릭하시면 차량 번호가 내 차 등록하기가 나올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내 차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차량 번호가 소렌토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소렌토를 그냥 클릭하시고 이제 확인만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차량 설정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정이 다 되시면 내가 원격으로 차 시동도 거시고 문 열고 잠그고 그 다음에 차 내부에서 에어컨 온도 조절도 가능하세요. 예. 그리고 뭐 비상등 켜기, 예, 그런 기능도 다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차량 상태가 어떤지, 현재 차 배터리 상태가 어떻고, 현재 문이 잠겨 있고, 뭐 다른 뭐 배터리 뭐 전압이라든 그런 것까지 다 요 앱을 통해 가지고 다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걸 한번 해보시고요. 예. 처음에 이제 이 시동을 걸어 놓으시면 이렇게 홈 화면이라 가지고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예. 요 화면에서 이제 오른쪽 끝을 누르시고 이렇게 왼쪽으로 미시면 세부적인 메뉴가 나오세요. 그 다음에 더 밀면 또 다른 메뉴가 더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메뉴는 다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메뉴는 요 셋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면 안에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메뉴들이 아까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뉴를 볼 수 있고,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홈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 게스트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요거는 본인의 프로필도 마찬가지로 따로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요 뒤에 보시면 기아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차 안에서 신용카드만 이제 등록을 해 놓으시면 뭐 기아페이가 제휴되어 있는 주유소 또는 주차장 같은 데서는 일부러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결제가 다 가능하세요. 그런 기능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화면에서 내가 이제 맵을 보겠다 하시면 MEP 버튼을 누르면 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내 멘트는 요 스피커 버튼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확대 축소는 요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을 봐가지고 확대 축소가 가능하세요. 아니면 내가 내비 안내 받으시면 자동으로 여기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맵 화면은 요거 이제 버튼을 위에 버튼을 눌러가지고 뭐 2D 또는 3D 모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목적지 검색 NAV 버튼 누르면 목적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모든 검색은 통합 검색 버튼 눌러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칭 상호, 도로명 주소번 또는 전화번호 검색이 가능하신 거고, 여기다 누르고 OK 버튼 누르면 다 검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이용하는 것은 미리 등록해 놓으시면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버튼만 눌러서 찾아갈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 운행하시다가 내가 오토큐 서비스 좀 이용하겠다, AS라든가 또는 엔진 오일 교환 정비 같은 거 이용하실 때는 가까운 오토큐 버튼 누르시면 현재 여기 주소지에 제일 가까운 오토큐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전화해가지고 어디인지 확인할 필요 없이 여기서 이제 그 검색해가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목적 설정해가지고 찾아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중에 유보가 연결되면 카카오 장소 검색해가지고 카카오 내비하고 연결되어 있는 장소 검색까지 같이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는 요 버튼 눌러가지고 라디오를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밑에 저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미디어 버튼인데, 미디어는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는 이렇게 보이시는 바와 같이 블루투스하고 USB, 자이너 소리, 그 다음에 이 애플 카플레이하고 안드로이드 오토, 요거는 외부 입력 기능을 스마트폰을 케이블에 연결하시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세요. 현재 자이너 소리는 차의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숲이라든가 파도 또는 비 오는 날, 노천 카페, 벽난로, 길가 이런 거를 저장되어 있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다른 메뉴를 보고자 할 때는 이제 다 버튼을 2번 클릭하시거나 길게 누르시면 다른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는 핸드폰을 연결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메뉴가 되세요. 그래서 핸드폰을 연결하실 때는 셋업 메뉴 보시면 기기 연결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여기 기기 연결할 수 있는 게 블루투스하고 안드로이드, 애플 카플레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블루투스 연결 버튼 누르시고 신규 추가 누르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스마트폰 잠깐 열어보시겠어요? 그 안에 보시면 셋업 창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블루투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활성화 시키고요. 안에 메뉴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검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소렌토라고 뜰 거예요. 다시 검색 버튼 누르셔야겠네. 떤 같은데? 그거 누르시고요. 맞네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됐네요. 현재 연결 중이고요. 여기 연결이 완료가 되면 또 전화번호를 다운로드 할 건지 물어봅니다. 그래도 그거 회원하시면 나중에 전화번호를 다운로드한 걸 이 화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메시지 목록 다운로드 또 물어봐요. 메시지 요것도 한다 그러시면 나중에 문자 메시지가 오면 요 화면을 통해 가지고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하거나 또는 메시지 목록을 내가 못 볼 때는 그 메시지 내용을 또 소리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완료되면 미디어 버튼 눌렀을 때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가 블루투스 오디오가 또 뜨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이제 폰에 있는 음악이라든가 또는 뭐 유튜브 음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플래시 시키면 그거를 소리로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미디어가 연결되면 나중에 운전 중에 전화 왔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핸즈프리를 이용해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화하실 때는 핸들 왼쪽에 보시면 요건 통화 버튼, 요건 통화 종료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USB는 요 밑에 보면 USB 포트가 있습니다. 예. 여기다가 포트를 꽂아 놓으시고 음악이나 또는 동영상 같은 거 있을 때 플레이 해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제 여기서도 보시고 셋업 창에도 보면 기기 연결 메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갤럭시 폰이잖아요. 아니요, LG 핸드폰인데요. 예, 그것도 아마 안드로이드 오토 메뉴가 되시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는 그 스마트 그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면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앱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핸드폰 가게에서 봤던 정품 케이블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 폰하고 차하고 USB를 연결하면 안드로이드 오토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면서 이 화면, 이 폰에 있는 화면을 요 화면으로 띄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폰에 있는 메뉴 중에서 뭐 카카오 맵이 또는 티맵 같은 거 그거를 우리 기존 앱이 말고 따로 이용하실 때는 이 화면을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시는 것이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고 애플 카플레이는 요거는 이제 아이폰만 해당이 되는 메뉴가 되십니다.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셋업 창을 잠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셋업에 보시면 이제 여기 차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차량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차에 관련된 모든 제어를 이 메뉴에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운전자 보조라는 기능은 이제 드라이브 YG에 관련된 메뉴가 됩니다. 그래서 주행 편의에 보시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주행 속도 자동 조절. 요거는 이제 우리 드라이브 YG를 이용해 가지고 속도를 자동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이제 고속도로에서의 안전 뭐 속도라든가 안전 구간 감속이라든가 그거에 이 차가 그게 기준에 맞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해준다는 그런 뜻이고요. 경고 10점이라는 것은 내가 운전하다가 전방 차하고 근접하거나 부딪히기 위험했을 때 이게 경고를 해주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빠르게 해주는 거고 느리게 하는 거고 지정할 수가 있고요. 소리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운전자 주의 경보는 내가 이제 앞차가 출발했을 때는 앞차가 출발했다고 계기판에 알려주는 거고, 부주운전은 내가 운전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는 경보로 마찬가지 계기판에서 알려줘요. 안전운전 확인 전화는 체크해 놓으면 나중에 유보센터에서 전화가 와요. 운전 제대로 하고 계신지. 네, 그런 것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전방 안전은 충돌 방지 보조되어 있잖아요. 내가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앞차가 부딪힐 것 같으면 1차로 경보해주고, 그대로 부딪힐 것 같으면 자동으로 제동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세요. 그 다음에 차로 안전 기능에서 보시면 이탈 방지 보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기능 해놨는데, 방지 보조가 체크되어 있으면 핸들이 차가 이탈됐을 때는 자동으로 핸들이 조향이 되면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후측방 안전에 보시면 이제 충돌 방지 보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마찬가지 내가 운전을 하시다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뒤에 차가 오다가 부딪힐 것 같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핸들이 조향이 되면서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후측방 영상 표시는 요 왼쪽 깜빡이 한번 켜보실래요? 깜빡이 켜시면 좌측 깜빡이에 그 카메라가 또는 오른쪽 깜빡이를 켜보시겠어요? 그럼 오른쪽에 영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후측방 영상 표시 기능이세요. 안전하차보다는 요거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내릴 때 만약에 지나간 차가 있으면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경보가 울리면서 차가 지나가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제 문 열어가 부딪힐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막아주는 기능이 안전하차 보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주차 안전 기능에 보시면 후방 교차 안전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내가 후진에 나가는데 지나간 차나 사람이 있을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차가 경보해주고 제동이 됩니다. 그래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세요. 뭐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자동 켜짐, 뭐 주차거리 경고 자동 켜짐 이런 거는 내가 이제 요런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진 기어 놓고 뭐 전방 기어 놓고 그런 거 상관없이 항상 작동을 하고자 할 때는 해놓는 건데, 요건 필요한 경우만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차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에 관련된 메뉴가 되겠습니다. 간성주행 안내 기능에 보시면 간성주행 하게 됐을 경우에는 요게 이제 소리로서 이제 그러니까 간성주행 한다는 그런 소리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세요. 간성주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같은데 일정한 속도로 계속 운전하다 보면 그 가는 가속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주행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이게 간성주행이 많을수록 연비가 그만큼 많이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어요. 잠시만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요거는 앞유리 창에 보시면 헤드업 창이 이렇게 떠 있을 겁니다. 떠 있어요. 그게 이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 체크 끄면 안 보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창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창에 대한 영상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높낮이라든가 또는 현재 그 기호 이렇게 안내 기호라든가 그런 것을 체크할 수가 있는 게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고요. 계기판을 누르면 요게 이제 계기판에도 있는 메뉴가 이제 서비스 시기 알림은 내가 원하는 시기, 거리,
시간이 됐을 때 알려주는 기능을 이제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엔진을 교환이라든가 이제 그런 주기 같은 거 확인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고요. 계기판 안내 음량 마찬가지 지정할 수가 있고요. 웰컴 사운드는 내가 차에 탔을 때 이제 여기 이제 계기 화면이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소리가 이렇게 나는 게 웰컴 사운드 기능이 있어요. 테마 선택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이 계기판의 화면은 슈퍼비전 클러스터인데 요 화면이 이제 여러 4가지 정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테마 A, B, CD로 되어 있는데 요게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라는 것은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주행 모드 기능이라 해가지고 요거를 돌릴 때마다 얘랑 플러스 요 화면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예, 스포츠, 예, 에코, 예, 그 다음에 스마트 이렇게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가지고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모드인데 요 에코 모드는 연비 절약 모드세요. 요걸 켜놓으시면 연비가 더 절약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속도가 많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레버는 스포츠 모드. 요거는 고속으로 운전할 때 사용하는 모드가 되고요. 스마트는 요거는 이제 운전자의 습관 또는 주행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이렇게 에코나 또는 스포츠 모드로 자동이 전환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용할 수가 있으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조 기능은 에어컨에 관련된 기능이 있어요. 외부 공기 차단은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내가 터널 같은 데 지날 때 환기 모드가 이제 외부로 돼 있는데 터널 같은 데 지나다 보면 안 좋은 공기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이제 환기 모드가 실내 전환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런 것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자동 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에 습기가 차면 환기 모드가 자동으로 이제 실외로 바뀌면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해주는 거고요. 창문 습기 방지 오토 디포 기능이 되어 있는 것은 요거는 이제 앞유리창에 습기가 차면 자동으로 이제 바람의 방향 앞유리로 바뀌면서 습기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제 오토 디포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트 메뉴는 요거는 이제 운전석 시트가 바뀌었을 때 시트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후석 시트는 요거는 뒤에 차 시트를 열선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운전석에 앉으셔가지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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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 라이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헤드램프 에스코트 체크되어 있고 하이빔 보드 체크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라이트를 오토에 놨을 경우에 현재는 수동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오토로 놔두시면 이제 라이트 오토 메뉴가 되잖아요. 그러면 야간에 이 밖에 밝기에 따라서 이제 어두웠을 때는 자동으로 라이트를 켜주고 밝은 데 나오면 자동으로 꺼주고 그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헤드램프 에스코트는 야간에 운전하다가 내렸을 때 시동 끄고 내려도 라이트가 금방 안 꺼집니다. 왜냐하면 가동이 없는 데서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라이트를 켜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 대략 1, 2분 정도 켜져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이세요. 하이빔 버전은 내가 라이트를 상향등 놓고 주행하실 때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하향등으로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 하이빔 버전은 자동으로 하향등으로 전환이 됩니다.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그리고 마주오는 차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라이트가 또 상향등으로 또 전환이 되세요. 그게 바로 하이빔 보조 기능이세요. 체크해 놓은 건 다 이용한다는 뜻이는 거고요. 원터치 방향 시동은 내가 깜빡이 등을 살짝 눌렀을 때 몇 번 깜빡이는지를 보고. 이거 좋네. 예. 뭐 내가 5번 하겠다 하면 체크해 놓으면 살짝 눌렀을 때 5번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도어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동 잠금 해제입니다. 자동 잠금은 이제 주행했을 때 자동 잠금이 되는 건데 내가 만약에 기아 변속 했을 때 하고 싶다 하면 요걸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기아 변속할 때 문이 다 잠기는 거고요. 예. 아니면 주행할 때 하겠다면 주행할 때 마찬가지 자동 잠금 해제는 시동을 끌 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꺼지면 전체 문이 다 열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게 아니고 파킹해 놨을 때 하겠다 하면 P에 있을 때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주행하다 뒤에 사람이 많이 된다면 운전석 또는 조수석에 요 문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릴 수가 있어요. 파워 텔게이트는 이제 뒤에 문을 자동으로 열고 닫고 하는 건데 그거는 아까 버튼을 눌렀을 때 열고 닫고 하는 거 기능이거든요. 요게 체크가 돼야지만 자동으로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어요. 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수동으로 두셔야 합니다. 그다음 열리는 속도도 빠르게 느리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높이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완전 열림, 뭐 3단계, 뭐 2단계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스마트 텔게이트는 체크해 놓으면 내가 그 뒤에 트렁크 문을 버튼을 안 눌러도 접근해 가지고 잠깐 대기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스마트 텔게이트 기능이 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편의 기능 보시면 후석 승객, 뒤에 승객이 있으면 만약에 내가 내릴 때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제 알려주는 게 후석 승객이고요. 요거는 이제 내가 비 오는 날 이제 그러니까 요 사이드 와이퍼를 작동을 시키잖아요. 그럼 후진기 안 오면 뒤에 와이퍼도 같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요 체크가 돼 있으면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바로 차량에 관련된 메뉴가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메뉴 들어가서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외의 메뉴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세팅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서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는 거고요. 요 차는 유보가 연결되어 있으면 무선으로 해가지고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이제 이 화면에 업데이트 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럼 업데이트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 시동을 켰던 꺼져 있던 상관없이 업데이트는 무선으로 자동으로 됩니다. 예, 그래서 업데이트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음성인식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성인식 기능은 요 이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아까는 이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작동했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내 목소리 가지고 작동을 시키는 메뉴가 되십니다. 잠깐 눌러보실래요? 누르시면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오는데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메뉴는 도어말 항목에 들어가 보시면 내비하고 전화, 차량 제어, 카카오, 라디오 설정, 카톡, 내차 위치 공유 해가지고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은 요거 들어가 보시면 그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예시어가 나와 있습니다. 요걸 보고서 이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보가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원격으로 해가지고 뭐 창문 내리고 닫고 또는 열선을 껐다 켰다 그런 기능도 다 이용할 수가 있고요. 하다못해 오늘 날씨 또는 오늘 운세 그 다음에 오늘 날짜 그런 것도 이 음성인식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메뉴를 한번 보시고서 그 해당되는 메뉴를 말씀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에어컨 이제 항목이 있어요. 현재 오토 기능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해주는 기능을 작동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오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용하셔야지만 아까 보셨던 오토 디포거 또는 습기 제거 또는 외부 공기 유입 방지 그런 기능을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온도 조절은 왼쪽인 레버를 이용하시면 온도 오른쪽 왼쪽 온도를 다 같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최저는 17도씩 17도는 낮은 때문에 노후로 표시가 되고요. 최고는 32도씩 32도는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하이로 표시가 됩니다. 요거 가지고 실내 온도 조절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오른쪽만 여기하고 여기만 따로 이용하실 때는 요 레버를 조작해가지고 따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돌리면 오른쪽만 따로 조절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같이 맞추겠다면 여기 SINC 버튼 누르면 같이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바람의 방향은 요 레버 가지고 눌러서 정면 하단, 하단 앞유리, 정면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바람의 세기는 요 바람기비 가지고 세게 약하게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자만 타시고 이제 내가 혼자만 좀 내가 급속으로 해가지고 좀 에어컨을 이용하겠다 또는 히터를 이용하겠다 하시면 드라이버 온이만 누르시면 요쪽은 안 나오고 요쪽만 이렇게 나와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기 모드는 여기에 켜졌으면 밖에서 하는 요거는 실내에서 순환되게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공기청정 모드세요. 그래서 요걸 켜놓으시면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이 되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까지 다 걸러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공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AC 니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요거 3열에 3열. 예, 3열에 계신 분이 앉아 계실 때는 예, 여기서 이제 AC 리얼 해가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3열에 앉아 계신 분도 뒤에 레버가 조작하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3열에서 조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끌 때는 오프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고, 비가 온 날은 앞에 프론트 버튼 누르면 앞유리창으로 해가지고 습기제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하고 뒤에 위에는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빗방울 맺히면 잘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니어란 버튼 누르면 열선에 해가지고 물이 다 증발되면서 선명하게 영상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메뉴가 니어 버튼이 되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운전석하고 조석에 보시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 누를 때마다 한 단계, 2단계, 1단계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아까 주행 모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운전석 열선 누르시면 현대를 따뜻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영상 보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아까는 이렇게 맵이라든가 이런 화면을 이제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앞뒤 영상을 보겠다 하시면 요 버튼을 누르시면 영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순간적으로 딱 이 순간만 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시면 되시는 거고, 요걸 누르시면 다시 여기 처음 이제 내비하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전방주차 센서입니다. 이걸 켜놓으시면 앞범버에 센서가 달려가지고 범버 끝부분이 잘 안 보이시잖아요. 잘못하고 모퉁이 돌다 보면 긁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소리로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체 파킹 브레이크잖아요. 요걸 위로 올리시면 저렇게 체결되고요. 반대로 밑으로 내리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 브레이크를 한번 밟고서 누르셔야지만이 이게 해제가 되게 돼 있고요. 다시 올리면 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해제하는 방법은 요걸 눌러서 이제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를 변속해가지고 이제 악셀을 밟았을 때 해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랬을 때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이 꽉 닫힌 상태가 됩니다. 또는 앞에 본넷이 열려 있으면 해제가 안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가 다 됐을 때 이제 내가 이걸 누르지 않고 기아를
주행 모드 놓고 악셀을 살짝 밟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면서 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출발이 안 되면 그때는 안전벨트를 안 맸거나 문이 열려 있거나 어떤 제한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해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되는 거고요. 오토 홀드란 모드는 전자식 파킹 불에 갔을 때는 오토 홀드 모드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오토 홀드란 불이 흰색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저게 작동이 할 때는 녹색 불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토 홀드는 뭐냐면 차가 나가는 걸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세요. 그래서 혹시 이용해 보신 적은 있나요? 아니요. 예. 그래서 저 모드는 뭐냐면 차들이 많은 교차로 또는 차들이 많이 정체가 됐을 때 내가 계속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메뉴가 되세요. 기아를 한번 뒤에다 놔보시겠어요? 뒤에다 놓으시면 예, 이제 예, 뒤에 놓으셨나요? 예, 브레이크를 잠깐 띄워보실래요? 예. 아, 잠깐 사이드 브레이크 현재 걸려 있잖아요. 사이드 브레이크 해제하시고요. 예, 해제 예, 누르시고 해제하면 저렇게 불이 녹색으로 바뀔 겁니다. 저게 뭐냐면 현재 작동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브레이크를 띄워보실래요? 띄워보시면 차가 안 나갈 거예요. 예, 나가는 걸 잡아주는 기능이 오토 홀드 모드세요. 해제할 때는 악셀레터 살짝 한번 밟아보실래요? 그럼 흰색으로 바뀌면서 예, 살짝 한번 앞으로 가시죠. 다시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다시 녹색 불로 바뀝니다. 그럼 브레이크 띄면 차가 안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 차가 나가는 걸 잡아주는 기능이 오토 홀드 모드세요. 그래서 이제 뭐 차들이 많은 교차로 같은 데서 이용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해제는 요걸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되는 거고요. 예. 내가 이용하겠다 하시면 눌러놓고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기아를 파킹에 다시 놔보시겠어요? 예.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저속주행 모드 해가지고 켜놓으시면 우리가 내리막길 같은 데서 경사가 심한 데서는 차가 가속이 붙잖아요. 가속이 붙지 않고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도 요거는 많이 이용을 할 일이 없더라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요 차는 이제 시프트, 예. 패들 시프트? 네, 패들 시프트.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패들 시프트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수동 모드로 운전하실 때 이용하는 메뉴가 되세요. 그래서 주행하시다가, 이제 현재 오토에 놓고 주행하시다가 내가 수동 모드로 이용하겠다면, 요 레버를 플러스나 마이너스 누르면, 현재 기아가 이제 수동 모드로 해가지고 변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오토차는 보통 악셀을 밟으면 속도가 좀 느리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내가 좀 다이나믹하게 스포츠하게 운전할 때는 요 패들 시프트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예. 요 패들 시프트를 이용하시다가 내가 조작을 안 하면 일정 시간 조작 안 하면 자동으로 주행 모드로 그러니까 오토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전 차들은 우리가 기아를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야지만이 예, 수동 모드로 계속 고정해서 이용하잖아요. 냅둬야 돼요, 그냥. 예, 요거는 그냥 이용하시다가 내가 작동 안 하면 자동으로 이제 오토로 전환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 와이퍼는 이제 여기도 보시면 오토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토에 놔두시잖아요. 그러면 현재 비 떨어진 양에 따라서 와이퍼 속도가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거기서도 이제 떨어진 속도를 좀 빠르게 하실 때는 요거를 앞으로 미시면 좀 빠르게, 예, 또는 이렇게 뒤로 밀면 느리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좀 빠르게, 더 빠르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례 작동은 요 레버를 위로 미시면 이례 작동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워셔액은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미시면 워셔액. 반대로 누르면 뒤에 워셔액. 예. 이렇게 되시고, 뒤에 와이퍼는 요 레버 가지고 돌리면 뒤에 와이퍼도 이렇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핸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또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요 위에 있는 메뉴는 이제 우리가 이제 트림 메뉴라 해가지고 요 버튼을 누를 때는 요 위에 있는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현재 내용 방위각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 옆에 보시면 점점점 돼 있잖아요. 요거는 또 다른 메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요 밑에 있는 스크롤 레버를 내리면, 예, 콘텐츠 구성, 에너지 흐름도, 그 다음에 주행 정보, 그 다음에 누적 정보,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적 정보는 OK 길게 누르면 초기화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위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영어로 초기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시 살 수 있는 우리 구간거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운전자 주의, 요거는 이제 운전자 이제 뭐 운전 상태 현재 어떤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요건 타이어 공기압. 주행하다가 주행 중에 표시되는 예, 주행 중에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 처음 화면에 다시 나왔고요. 요 레버를 또 누르면 예, 요거는 차선 혜택 경보장 아까 보셨던 화면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 메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스마트 크루즈라는 메뉴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자동으로 이제 차 속도를 지정해 놓으면 이 차는 앞차하고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차량 운전자가 지정한 속도로 차선을 잡아주면서 계속 가주는 흔히 말하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메뉴가 되세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 내가 이제 요거 스마트 크루즈를 이용하겠다 하시면 우선 속도계를 보시다가 속도계가 저 빨간색 이상 올라가신 상태에서 원하시는 속도가 됐을 때 예, 요 레버, 요 크루즈 레버를 이렇게 누르시면 되세요. 현재는 주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 나오는데 만약에 주행 중에 그걸 누르시면
요 상단 화면에 예. 현재 그 속도계에 나와 있는 숫자가 이렇게 속도 숫자가 딱 표시가 되세요. 예. 그리고 앞차 거리 간격을 블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기본은 블록이 4개로 표시가 돼 있어요. 예. 블럭의 한 개의 그 거리가 대략 25m 정도 예. 되거든요. 그럼 예. 블럭이 4개면 총 100m 정도 예. 거리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앞차 거리가 100m를 유지하면서 이제 운전자가 지정 속도로 계속 주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거기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 레버가 또 있는데 요거는 차로 유지 기능 버튼이세요. 이거 아까 얘는 똑같은 거. 그거는 차선 이탈. 그러니까 제한적인 차선 이탈되는 그 기능이고요. 예. 요걸 눌러놓으시면 계기판에 이렇게 차선 핸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강제로 차선을 잡아주는 기능이세요. 그러니까 요걸 눌러놓으시면 내가 이제 주행할 때 이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이 차는 차선을 잡아주면서 자동으로 핸들이 이렇게 조향이 되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경고만 해주는 거고 얘는 예, 그렇죠. 저거는 경고에 제한적인 차선 이탈되지 않도록만 해주는 거고, 제한적인. 예, 요거는 아예 차선을 잡고 운행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운행까지니까. 예. 좀 애매하긴 한데. 예. 그래서 요거는 크루즈를 이용 안 하더라도 요거만 켜놓으시면 자동으로 차선을 잡고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엑셀만큼 그 대신 엑셀은 밟아주고. 그렇죠. 엑셀은 운전자가 조작을 따로 하는 거죠. 안 놓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요거는 차로 유지, 그러니까 앞차하고 차간거리 유지 기능이세요. 그래서 아까 블록 4개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걸 누를 때마다 블록이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간거리구나. 예. 누를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앞차의 차간거리를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세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제 내가 원하는 속도에서 차선을 잡아주고 그다음 차간거리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핸들을 내가 따로 조향하지 않고 악셀을 밟지 않아도 원하는 속도로 차가 2차는 계속 주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반자율중이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운전자가 어느 정도 간섭을 좀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냐면 내가 운행하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긴다거나 아니면 가는데 차선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이 커브가 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속도로는 상관없는데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이 커브가 너무 심해버리면 차선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흰색이잖아요. 흰색은 작동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녹색으로 바뀌면 작동이 되는 건데 간혹 저게 흰색으로 바뀌면서 차선을 못 잡아줄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항상 이 크루즈를 이용하더라도 핸들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자율중이 아니고 반자율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 크루즈 속도를 지정하고 운전하시다가 내가 속도를 좀 더 올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 레버를 플러스를 미시면 밀 때마다 속도가 1씩 올라가고요. 반대로 내리면 속도가 1씩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속도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1, 2, 3, 4 그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운전하다가 내가 이제 크루즈를 잠깐 일시 해제하겠다 하시면 요 레버를 위에서 누르면 일시 해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경우에 일시 해제가 되면서 아까 크루즈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숫자가 이제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서 이제 그 일시 해제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수동으로 운전이 되시는 거고요. 그렇게 운전하시다가 내가 다시 크루즈를 이용하겠다 하시면 원하시는 이제 운전하시겠다 하시면 악셀 밟으면 속도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제 고속도에서 하겠다 하시면 이 레버를 앞으로 미시면 되세요. 그러면 고속도에서 이제 크루즈 속도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게 있습니다. 누르는 것은 처음에 지정한 속도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현재 80으로 가고 있다가 내가 80으로 가고 싶은데 잘못해서 그걸 누르잖아요. 그럼 100km, 처음에는 100km로 지정했다가 내가 수동으로 운전하다가 현재는 80인데 내가 모르고 이걸 누렸을 경우는 처음에 지정한 100km로 가기 위해서 악셀이 막 악셀가 뭐 RPM이 좀 올라가면서 차가 막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크루즈를 내가 이용하실 때는 다시 이용하실 때는 가는 속도에서 요거를 앞이나 또 뒤를 미시면 그 가는 속도에서 속도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가는 속도에서 크루즈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누르시면 처음에 지정했던 크루즈로 가기 때문에 갑자기 속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주의하시면 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운전하시는데 크루즈 완전히 해제하겠다 하시면 요 크루즈 버튼을 다시 누르면 크루즈가 완전히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크루즈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여기에 꽂으시면 되세요. 카드를 꽂으실 때는 IC칩이 하늘을 보게 해가지고 글자가 똑바른 상태로 끝까지 누르시면 그 삽입을 해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썬루프는 요 레버 하나 가지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열어도 돼요? 요거는 이제 썬루프가 썬팅은 요거는 뭐 종이를 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열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미실 때는 요 레버를 길게 미시면 뒤로 이렇게 밀 수가 있어요. 뒤로 밀 수가 있고요. 길게 누르는 거하고 짧게 누르는 게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한 번에 작동되는 거고 짧게 누르는 것은 단계별입니다. 그래서 살짝 미시면 단계별로 해가지고 이제 닫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예, 또 미시면 이 롤 커튼이 해가지고 닫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이제 요 단계를 짧게 닫겠다면 요 레버를 짧게만 누르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살짝만 미시면 예, 롤 커튼이 1단계만 예, 이렇게 열리고요. 그 다음 틸트는 위로 미시면 되세요. 위로 밀면 예, 이렇게 뒤에가 개방이 되면서 틸트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게 밀려가지고 한 번에 작동이 되네. 그 다음 전체 실내등은 요 버튼 누르면 전체 불이 켜지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문 열었을 때만 문 열었을 때만 불이 켜지게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개별등은 요걸 누르시면 개별등만 그러네. 킬 수가 있겠습니다. 예. 터친 거? 예, 터치식으로 해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량 실내 부분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이제 차에 관련된 내용은 책자 여기 놔두셨네요. 그래서 이 책자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자, 요 뒤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 이 뒤에 잠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보증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차체 일반 부품은 요 차에 관련된 이제 우리 소모품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저기 보셨던 그 부위도 일반 부품으로 들어가세요. 요거는 3년에 6만 킬로까지 무상 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년이 지나가는 6만이 초과되면 보증이 안 되는데 그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그 저희 기아 오토큐 가셔가지고 AS 받을 수가 있고요. 예. 엔진하고 미션은 5년에 10만 킬로까지 무상 보증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엔진하고 미션이 문제였을 때는 요 기간 안에 AS를 다 받을 수가 있고요.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에서 보면 인버터, 직류 변환장치, 구동 모터 이런 파워 컨트롤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10년에 20만 킬로까지 예,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히터, 요건 냉난방장치인데 요것도 3년에 6만 킬로. 차체 외판 녹이라 해가지고 후드, 도어, 필라, 그다음 테일게이트, 사이드 패널이 있는데 요거는 그 3년에 6만 킬로. 그리고 간통 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통 부식은 내가 잘못한 경우인데 칠이 떨어지고 안에서 녹이 슬어가지고 구멍이 뚫린다. 그런 경우에는 7년의 주행거에 상관없이 무상 보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희 기아차는 다니시다 보면 오토큐라고 마크가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실 거예요. 잠깐 마크가 어디 안 보이나? 잠깐만요. 예, 여기 오토큐라고 되어 있는 마크를 보실 텐데 요거는 전국 어디서나 요 마크가 있는 데서는 다 AS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서 AS를 받으시면 되시는 거고요. 운행하시다 차에 대한 모르는 정보는 080-200-2000 전화하시면 모든 정보를 고객센터에서 듣고 안내를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차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고 운행이 안 될 때는 긴급 출동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전국 어디서나 이제 보증기간 내에 있으면 부를 수가 있고 무상으로 또 견인해가지고 AS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문제 해결이 안 됐을 때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간단 매뉴얼하고 그다음에 그 하이브리드 관련된 내용 책자에서 보시면 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책자는 보시면 되시고요. 예. 약간 등록증은 제가 아까 안 드렸죠. 등록증은 제가 계산서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예. 그리고 시동은? 잠깐만요. 셋업 창, 요 사용자 지정 메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길게 누르면, 요거는 길게 누르면, 이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메뉴를 이제 이 사용자 지정 메뉴 버튼을 눌러가지고 자주 이용하는 메뉴를 미리 지정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게 화면 켜기, 그게 컴프레션, 전화, 또는 오디오, 유보 메뉴. 요거에 대한 것을 이제 지정을 하셔가지고 이용하시는데, 누르시면 그 해당 메뉴로 이동이 되는 거고요. 내가 다른 메뉴를 보겠다 하시면, 다른 메뉴를 보겠다 하시면 길게 누르면 돼요. 길게 누르고 계시면 다른 메뉴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 모드 버튼은 이제 모드 버튼 요거 누를 때마다 단계별로 이동하는 메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M FM, DMB 누르면 누를 때마다 그 단계별로 이동이 되는 그런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설명을 요거까지 해가 다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요 영상은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시면 요거 플레이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